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라는 것이 좀 쉬워 보이면서도 조금은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성급하게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손해볼 수도 있겠고, 또 타이밍을 놓치면 합의하면서 상당한 금전적인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고라는 것은 아주 불시에 나는 거죠. 또 예상할 수 없는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사고가 크게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사고 현장에는 경찰들이 좀 올 것이고요.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이죠. 또한 도착을 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럽지만 무엇보다도 침착 대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것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 와서 사고 수습을 좀 해주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말하면 경찰서 사고 신고 접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온 것을 사고 신고,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은 단순히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정식으로 경찰서 사고 신고는 사고 현장에 관할 경찰서죠. 그 관할 경찰서 사고 조사계에 가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방문을 하고 또 사고 접수를 하고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고 사실 증명원이라고 하는 이런 서류가 발급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정식으로 교통사고 신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사고 현장에 온 것은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갑니다. 교통사고 후에 12대 중과실이나 아니면 음주사고, 뺑소니 사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합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3번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이걸 잘 알아두셔야 가해자든지 피해자든지 형사 합의에 대한 전략을 잘 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첫 번째 기회가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나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되면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이때 경찰 조사관이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형사 합의가 필요한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를 가져오게 되면 검찰 송치하는 그 서류에 첨부해서 검찰에 올리겠습니다. 이 말에 매우 당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꼭 경찰 조사 과정에 합의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좋다는 것이죠. 형사 합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이거 말고도 또 두어 차례가 더 있습니다. 물론 이때 합의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참고 의견으로 선처 가능성을 잘 적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여기를 지나고 두 번째 타이밍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검찰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데요. 피해자분과 합의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가능하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검찰에서도 형사 조정을 가해자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조정실로 보내서 조정위원들과 합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합의금을 어느 정도 또 조정위원이 조율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때 상당수의 합의 도출이 됩니다만은 이 와중에도 또 서로 조정이 잘 안 되고 불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점이 형사 합의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타이밍이 되는 것이고, 이때 합의가 되지 않아도 또 기회가 더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공판 날짜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 시작되면 이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건 아닙니다. 재판 전까지, 재판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합의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재판 중에도 판사님이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또 잘못하면 실형을 갈 수도 있고요. 집행유예 또 아니면 벌금으로 갈지 이러한 판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판사님이 판단을 할 때 피해자의 그 억울함이 클 때는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는데요. 재판 기일을 한 번 더 잡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합의를 할 수 있게끔 주문을 하는 것이죠. 이때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겁니다. 판사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준 겁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더 이상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합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판사님이 주게 되는 마지막 시간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피해자와 가해자는 합의 타이밍에 대한 그런 어떤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보통 형사처벌이 좀 무서우니까요. 빨리 합의 보고 끝내자는 입장이고, 피해자는 아직 몸도 좀 안 나왔는데 합의금이 좀 너무 적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꼬이고 감정이 좀 사나워지고 결국 공탁을 걸겠다는 등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너무 합의 시기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찰 송치 후에 형사 조정할 수도 있고 이때 합의도 가능합니다. 또 재판 전에 기소된 후에 말이죠. 또 합의해도 형사 합의서 충분히 의미가 있게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협상력을 좀 높이려면 상대가 간절할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 조건이 적절하지 않다면 끝까지 끈기 있게 대응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형사 합의를 할 수 있는 3번의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사 합의가 필요한 관련된 분들이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대응을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